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슈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꾸려가 보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싱싱 달리다가 지금 어떤 버튼이 눌린 걸까요? 자, 먼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굳이 찾아본다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철회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저와 눈이 마주치셔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와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뉴스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의 이제 밀림이니 그 되밀림을 오히려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그리고 대다수의 이 자동차 브랜드의 현재 무대는 유럽이 아니죠. 북미와 인도. 유럽도 물론 굉장히 많은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가 유럽에서 잘 나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북미에서 굉장히 좋은 판매량, 더욱이 여기에 인도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무기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이슈는 현대차 기아에게는 그렇게 큰 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주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 들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휴게소 들려서 주유도 좀 하고 이제 배도 채우고 이제 다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뉴스보다 판매량입니다. 월별로 나오는 판매량이 정체가 되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 그리고 늘어났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의 회복세가 YOY 대비로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얼마만큼 팔렸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미국과 이제 인도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부터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휴게소 들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전에 SL 추천을 해주시면서 지금 말고 기회가 오면 한 번씩 모아가는 전략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이 좋은 시점일까요? 지금입니다. 아, 지금입니까? 지금 오후에요? 지금부터 사실 이제 한 번에 사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번에서 3번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첫 번째 비중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부품사별로 어느 정도 시차와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SL은 인도 시장에서도 좋고 지금 재무제표에서도 이제 가장 뚜렷한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신은 북미 쪽보다는 지금 인도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인도 뉴스에 가장 크게 또 반응을 했었던 기업,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현이아는 인도와 미국 쪽에 공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공장 짓는 데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으나, 만약 이게 올해 2분기부터 개선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쪽은 저는 서현이화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면서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이제 종목을 좀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 일단 악성 매물이 덜하기 때문에 밀렸을 때 조금 덜 밀리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SL은 지금부터 저는 모아 가셔도 부담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한 가지 더, 후발 주자를 움직였었던 많은 기업들 있죠. 대표적으로 화승 RNA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인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쪽도 그래도 인도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종목은 좀 테마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전 다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종목군들을 보니까 국도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오랜만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자동차 부품 또 인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올라올 만한 또 기업이니까 이쪽을 한번 또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도라는 키워드에 대한 확장도 필요하지만 테마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곳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될까요? 포인트 좀 짚어봤습니다. 유상희 대표님과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는 이거일 것 같으니까 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오늘의 조정이 적기입니까? 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하나 더 본다면 환율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다시 수출주다라는 메리트를 자동차 역시 누릴 수 있을지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뭐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 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는 중국 기업이 경쟁 업체가 아니에요. 최대 경쟁업체는 토요타 아닙니까? 근데 토요타는 인증 조작이 연초에 한 번, 또 최근에도 한 번 계속 걸리고 있는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제 우위를 좀 더 점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중국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층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살래, 중국차 살래 하면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현대차 무조건 현대나 테슬라 사는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중국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경쟁 구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결국은 토요타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은 뭐 시청자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독삼사하고 경쟁 관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연기관 차량은 뭐 제네시스 브랜드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 토요타의 제품이 제외하고는 뭐 현대기아의 모든 제품이 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도 모델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뭐 1,400원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1,300원, 1,200원대 돌아갈 수 있을까?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뭐 1,300원 초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잘 되면 1,300원, 50원, 40원 정도고 아니면 그냥 1,300, 한 7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출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포인트 정리 쭉 해주셨습니다.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는 계속 조금 힘이 없나 싶었는데 수출 데이터 나오고 한번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탄력을 안 나가는 쪽에 있어서 묶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료와 화장품 이야기 해볼게요. 국민연금은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축소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높은 상황이겠죠. 음식료와 화장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 지금 들어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김태순 본부장님, 저희 그동안 많이 뭐 쉬어가나라고 했던 이야기 많이 했던 삼양식품 쪽에서 또 한 번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장중에 다시 한번 71만 원 선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음식료주에 대한 셈법이 또 한 번 달라지게 되는 건지 이게 불닭 감자칩으로 일본 공략 나선다라는 이걸로만 움직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쪽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반도체가 좀 쉬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좀 트레이딩 하려고 했었던 자금들이 사실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는 쪽에 먼저 좀 붙어가는 이제 느낌이 좀 강한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과하다라고 저도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수출 데이터를 보고 있노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엔 동의는 해요. 하지만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한 기준이 참 투자자들마다 지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과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혹은 추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는 시총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큰 쪽보다 작은 쪽에서 시총이 좀 커져가는 것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우양이 가장 히스토리가 가장 좋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시총이 1,6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시총이 작은 이유가 있고 시총이 큰 이유가 있겠지만 시총이 작은 기업에서 시총이 커질 만한 이슈, 특히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겟팅한 제품이 정말 큰 흥행을 지금 이끈 상황인데 저는 이 정도의 외형 성장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양이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 사조에서 이렇게 또 제품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 경쟁사가 많아지는 것은 그래도 견제는 해야 되겠지만 중소기업이 지금의 어떤 산업 환경에서는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저는 요소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출 비중이 진짜 해외 매출의
비중 자체가 좀 높아진 우양을 저는 조정 시에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삼양식품이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우양도 추가적인 조정,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은 안 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이렇게 시세가 날 때보다는 우양을 기준으로 보면 9,000원대 초반 혹은 8,000원대 후반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장품주를 굳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네. 화장품주들 지금 또 꾸역꾸역 또 올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그동안 정말 어떠한 이슈에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까지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렇죠. 움직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이제-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나? 이제 찾다 이제 가장 마지막 종목까지 간 거죠. 네. 홀마 B&H까지 오늘 들어 올리는 걸 네. 보면 삼양식품이 이렇게 갔을 때 음식료 업종에서도 또 그럴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이제 조정을 기다린다면 저는 음식료 업종에서는 우양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대로 화장품 쪽에서는 콜마 B&H의 어떤 리포트 내용을 봤는데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것이 있다면 가동률인데, 강소콜마라고 하는 이제 중국 법인의 가동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된 건 올해 1분기 재무제표랑 리포트를 통해서 체크가 됐어요. 정말로 이제 2분기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할 건 국내 가동 공장이 세종 공장이 이제 3분기에 2분기가 아니죠. 3분기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고 나서의 외형 성장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장이 완성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위치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중요해졌다면 반대로 반도체가 강한 날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주가 세게 움직이던가 그런 날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때 불편하겠지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음식료 화장품도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연속상 측면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히스토리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더욱더 높여야 될 때가 지금일까요? 사실은 뭐 새로 나올 이슈가 있나 모르겠어요. 뭐 김 관련해서 혐의죄 거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음식료라든지 미용,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나올 이슈는 전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주도주가 하루는 강하고 하루는 약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주들이 한 일주일 정도 힘 좋게 갈 때는 못 갔던 것이고요. 또 이들 종목이 오늘 쉬어가니까 그럼 또 뭐 살까 하면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확실히 하지만 실적은 확실히 찍히는 뭐 화장품, 그리고 뭐 그 식품, 뭐 전력기기, 오늘 전력기기 이따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거는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면 하는 것이지만 난 그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것을 비교해 본다면 미용 의료기기, 오늘 미용 의료기기 움직임이 좋거든요. 네. 근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형을 꾸밀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걸 완전히 변화시켜주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기초 화장품이 좋은 게 나온다고 해서 내 피부를 정말 좋게 과거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돌려줄 수 있는 건 결국엔 미용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미용에 관심이 많다면 결국엔 최정점은 미용 의료기기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그 관광객, 의료 관광객 중에서 60~70%가 미용 쪽입니다. 성형이라든지 이런 피부과, 이런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미용 의료기기는 화장품 대비해서 못 갔다. 그리고 수출도 잘 찍힌다. 그러면은 미용 의료기기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수 관점. 오늘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스토리 라인을 가진 그 가운데서 가격적인 메리트 네. 가진 쪽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력기기도 한번 살짝 지나가듯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키워드 열고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에콰도르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죠. 전력난 키워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유창희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쪽 한다면 전력기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수출 모멘텀도 있고요. 오늘은 그간의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실렸을 때랑 분위기 좀 많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전력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서 뉴스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전력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만 이슈가 좀 나온 것인데, 저는 이 대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시켜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몇 프로 수익 나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손절가를 어떻게 놓고 접근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고, 내 최악의 경우 내가 이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는 가격이 기준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혹은 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으로 읽어주셨습니다. 추가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일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몰리고 있고, 이게 또 오르다 보니까 좋은 이슈를 끌어당겨서 설명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MSCI 8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수급적인 이슈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메리트 지금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전선주들은 약간의 히스토리가 좀 꼬일 수 있을 만한 노이즈가 하나 있죠. 어떤 돌발 것일까요? 변수.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 LS하고 대한전선하고 뭐 기술 유출을 예, 했네 맞아요. 안 했네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전선을 지금 매매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이즈가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온전선도 안 되죠. 가온도 LS의 어떤 연결고리가 네.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결국엔 하나 남죠. 대한전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리스크에도 대한전선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해상 케이블과 육상 케이블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고민을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대한전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대신에 앞선 노이즈가 뭐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하나, 저는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라라고 하면 대한전선이 저는 가장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해상 케이블 시장이 육상 케이블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한전선은 기존에 육상 케이블만 하고, LS 같은 경우에는 해상 케이블의 강점이었는데, 지금 이 LS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전선이 진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두 어떤 기업 간의 좀 마찰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향후의 외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한전선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약간 분위기가 다른 점은 지금 대장주격 종목으로 이쪽에 대한 수급이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을 재룡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워낙 이쪽에는 시세가 강해서요. 일단은 재룡 산업보다는 HD현대일렉트릭과 재룡 전기겠죠. 이들이 잘 버텨줘야 재룡 산업처럼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도 생기는 거고, 또 재룡 산업을 따라서 대한전선과 대원, 가온전선 또 전선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의 위치 그리고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고공행진하면서 신고가 행렬만 이야기했다가 정말 꽤 오랜 기간 조정 이야기를 했던 전력설비 쪽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포인트를 받아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2시에 동일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저희 수요일도 2시에 왜 이렇게 가스전 관련해서는 딱 2시에 일정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2시긴 한데요. 계속된 이슈 뉴스에 주목하면서 관련주 흐름을 봐야 될지, 이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중심으로 시세를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이벤트 일정 때문에 매매하기가 더 머리 아픈 거예요. 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정이 있으면 또 복잡하고 또 올라갈 때도 이런 일정이 있으면 또 복잡하고 또 K증시는 세론 뉴스로 또 작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밸브류 중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이 또 이쪽과 연기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기업을 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일단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실적이 찍히는 쪽에서의 모멘텀 플러스 알파를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가 어차피 대장이 되었고 뭐 이거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참 가는 기업을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트레이딩은 굉장히 복잡해졌다. 대신에 조선 기자재, 조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쪽은 그래도 기존 본업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적표 자체가 워낙 탄탄을 하니까 그런 쪽의 조정을 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대신에 태광이라고 하는 차트를 보면 이래서 욕하는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끌어올릴 거면 제대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20% 가깝게 상승을 시켜놓고 지금 뭐 다시 제자리로 데려온 상황이라. 본부장님 요즘 이런 차트 많죠. 보이는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일만도 그렇고요. 네. 저출산도 아마 네, 어제 어제 사람들 등했다. 네. 많이 지금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장 중에 50% 이상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는 최대한 짧게 보시는 게 맞고 이거를 하실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 게 저는 답일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봅니다, 지금. 이쪽을 바라보기보다 차라리 주도 업종군에서 조정이 나오면 내가 뭘 살지 그걸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주도 업종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약간 저도 계속 반도체의 조정을 기다리는 네. 상황이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은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또 힌트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대장은 클래시스인데 클래시스가 지분 투자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루다. 이루다의 2대 주주가 지금 클래시스인데 지금 아마 2분기에 지금 이루다가 소송이 끝나면 아마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다 지불을 하면 그러면 그때 클래시스는 가지고 있던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다가오는 3분기부터 이루다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40%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왜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인수를 했냐면,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클래시스는 사실은 약간의 고가의 제품 라인업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루다는 조금은 저렴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클래시스는 이렇게 되면 저가부터 중고가까지 다 라인업을 확보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의 현실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이거는 제가 이유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정답이 네.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래서 합니다. 저는 명분이 있는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전 관련주에 대해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에 조금 더 시간 써보도록 하죠. 반도체 이야기 동시에 하면서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부진했어요.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간밤에 여러 포지셔닝 정리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우리나라도 덩달아 하락을 한 거라면 네. 그러면은 셈법이 또 다른 이야기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포인트를 본다면 오늘 오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그 포인트로 본다면 엔비디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다. 기업이 나빠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200달러가 될지 300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 그럼 우리도 엔비디아 향이 짙은 종목은 매수 기회? 꼭 엔비디아 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미국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수급적인 논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든 뭐든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삼성전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찌든 단기간에 저점 대비 한 10몇 프로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 6월 한 달 동안 24% 정도 올라왔어요. 6월 한 달도 안 지났죠. 6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떠날 것인가? 떠나면 안 되죠.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오늘 당장 사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주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27일인가 아마 실적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친다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누구도 실적 쇼크 예상하는 쪽은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물론 그 뉴스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주가는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제한된 하락,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정도는 반도체가 더 갈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설사 미국이 약간 단기 오버슈팅이 나와서 조정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뭐 한 2,700포인트 초반까지 하락이 나오는데 반도체 위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7월, 8월, 9월 충분히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기업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라고 해서 추세가 다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소재주 쪽이 계속 힘을 좀 내주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HBM 관련된 장비주들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 저점이 이탈하고 있는 기업을 분할 매수한다? 이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들어서 대표님께서 저희 시간에 원픽으로 반도체 네. 내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이 K시텍 그리고 PSK가 네. 이렇게 두 종목이 있거든요. 잘 순항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은 어느 쪽이라 보시는지와 함께 K시텍은 저희가 목표가도 달성을 해서 네. AS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PSK 저는 지금도 이제 고점 돌파하기 시작하는 것이라서 뭐 조정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K시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CMP 공정 과정에서 장비라든지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은 K시텍이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CMP 공정은 하이엔드 제품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횟수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 유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반도체 네.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죠. 수급적인 이슈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긴 했지만 결국은 그럼 오늘 포인트는 오후장을 제가 정리하면서는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29만 5천 원이 아니라 30만 원 리포트가 나오긴 나왔죠. 네, 했잖아요. 딱 이제 라운드 넘버가 바뀌긴 했습니다. 오늘은 반응이 없긴 하지만 다음 주에 이게 트리거가 될 만한지도 궁금하면서 소부장단에서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이동한 측면도 있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다. 다르다? 네. 엔비디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뭐 SK하이닉스를 좀 제외하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면 HBM 없어도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왔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해요.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HBM 콜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곧 삼성전자가 문을 닫을 것처럼 반도체의 어떤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처럼 고민들을 하시는데 HBM이 없어도 지금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 또 그들의 재고 수준을 좀 고려해 보면 2분기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HBM이 이렇게 잘 팔리면 HBM 뭘로 만듭니까? 디램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디램에 대한 쇼티지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주 안에서 지금 가장 또 후발주자로 지금 힘이 좀 세게 나올 만한 곳들은 당연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쇼티지를 고려한 아무래도 소재 쪽. 저는 이쪽을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저도 사고 싶죠. 그리고 샀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뭐 믿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씩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사실 비중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반도체에서 뭘 살까 고민하실 필요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소재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지금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소재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많이 팔렸으니까. 그만큼 소재도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이 아직까지 시세는 덜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급만 조금 보탬이 돼준다면 올라올 수 있을 법한 기업에 저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분모가 어딘지, 낙수 효과가 어디서부터 올 건지 이런 계산도 지금은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해봤고요. 저 키워드 쭉 다 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셔서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약간 조선기자재 쪽으로 해서 H현대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H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현대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마린솔루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비상장된 회사도 있죠. 오일뱅크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물론 지주사 할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전 매력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서 현대 로보틱스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로보틱스가 로봇 공정 자동화, 뭐 엔지니어링 이런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이 1,8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06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로봇 하면은 또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맞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고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값어치 두산 로보틱스를 받는다? 그러면 HD 현대 로보틱스의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뭐 당장 상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HD 현대 주식은 그렇게 비싸다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정기선 회장님이 최근 4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간 동안 30거래일 동안 HD 현대를 334억 원어치 매수를 하셨어요. 네. 요즘에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뭐 얼마 매수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좀 비교를 하면 뭐하지만 최태원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재산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회사의 그 값어치 중에서 보면은 좀 창피한 것들이 많았어요. SK텔레콤을 1억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 본다라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그 회사 주식을 사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연일 몇만 주씩 매일 주식을 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정기선 부회장이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뭐 상속 이슈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계속 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긍정지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한 6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왜냐하면 정기선 부회장님이 샀을 때 최저점이 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위로 많이 열어놔 주셨습니다. 키워드 정리 원픽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5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